방위사업청이 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SAM-2와 MSAM 블록3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LSAM-2 사업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 7,100억 원, MSAM 블록3 사업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2조 8,300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윌러드 볼러슨 미 8군 사령관, 참전 보훈단체 대표 등도 동행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27일 수단 교민 구출작전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참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군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군과 국가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방위사업청이 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라 세계 최초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돼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세계 최초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유도탄을 확보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2 사업 추진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2 사업은 기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역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대비 방어 범위가 3배가량 늘어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응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세계 최초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조 7,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블록3 사업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블록2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 등이 향상된 블록3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2조 8,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한 2개의 방위력 개선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추진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하안 합동의회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워싱턴 현지에 계신 국방대 김영준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이 방미 일정에 대한 미국 현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입니다. 저도 백악관 초대를 받아서 국빈 방문할 때 정상회담까지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 다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미 동맹 70주년 관련한 국빈 방문에 대단히 많은 관심이 있고요. 현지에서도 지금 많은 일반 국민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세우고 관심 있게 보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방미 사흘째인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70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으로 시작됐던 70년간의 대북 군사 위협에 대비한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한미동맹 앞으로의 70년은 말씀하신 대로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을 논하는 세계의 질서를 글로벌 중추국가 입장에서
미국과 세계 질서를 끌고 가겠다 이런 동맹으로 격상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인권, 자유시장 경제를 같이 수호하는 그런 국가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첨단 과학 기술이죠. 우주 동맹이라든가 반도체,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미가 더욱더 많은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한 그런 대단히 많은 성과가 되는 앞으로의 70년을 약속한 이정표가 되는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추가 조치였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렸던 게 한국의 핵무장 담론들과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었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소위 핵 협의 그룹이죠. 뉴클리어 컨설테이션 그룹이라는 것은 핵을 배치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 북핵 억제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사상 최초로 이걸 문서화해서 약속을 이뤘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도 한국 핵무장을 회피하면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핵 억제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발전시켰다는 모습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동의를 얻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돼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서면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죠. 이건 이번 국빈 방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연설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상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연설을 잘하셨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원, 상원 의원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전날 국빈 만찬에서도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면서 바이든과 보여줬던 뜨거운 우정이 다음날 의회 연설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수차례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연설이라고 현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유엔 전사자 명비 56개 중 미군 전사자 명비가 48개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참전 보훈단체 대표들이 헌화를 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주한미군 대표로 참석한 벌러슨 미 8군 사령관에게 6.25 전쟁에서 산화한 미군 전사자의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도 미군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쟁기념관 내 유엔군 전사자 명비 56개 중 미군 전사자 명비는 48개로 미군 전사자 33,686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인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그 약속을 수행한 장병들을 만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과 국가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이 최초로 참가했으며 작전 명령을 받은 부대 모두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군 육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7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올해 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핵과 대량살상 무기, 군사우주 등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의 전략 환경과 결전태세 확립, 한국형 삼축체계의 획기적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정책 자문이 펼쳐졌습니다. 합참 주요 지휘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22명이 참석했으며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아래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정책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표하며 군과 합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해군이 지난 27일 해군 호텔에서 민관군 해양 방산수출 협력 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방위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민관군이 큰 돛을 걸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해군이 해양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과 협조 계획을 소개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특별한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민관군 해양방산수출협력회의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방위산업기업에서 온 40여 명의 임원급 관계자가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총장은 인사말에서 해양 방산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산업이기에 민관군이 하나 되어 계획 등을 잘 수립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봐도 우리 수준이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수출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기관은 해양 방산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향후 중점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은 일단 실리적인 제조 운영 방식에 맞게 실제 어떤 정확한 실리적인 패키지를 마련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떤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HD 현대조선해양 등의 업체는 해군의 무기 체계를 비롯한 해양 방산 수출 현황과 함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을 위해 정부와 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사업의 물꼬를 터주신 이후로 저희 회사도 여러 차례 캐나다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관련 준비들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지에서 장3의 그 뛰어난 성능이나 우수한 거주성에 대해서 인지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해군은 다국 간 교육훈련 참여와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군사외교 활동에 앞장서는 등 해양 방산수출 확대에 힘을 실을 2023 해양 방산수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군함으로 세계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국내 함정 설계 건조 기술력과 능력과 같은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적극 앞장설 방침입니다. 기관과 업체들은 해군의 지원과 협조 계획을 반겼습니다. 이어 각자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리에서는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상호 지원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방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 방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할 동병무대 28진이 환송식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장병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만리 타국으로 떠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을 상징하는 푸른 베레모를 쓴 장병들이 늠름하게 도열했습니다. 베레모의 무게는 단 80g이지만 이를 머리에 쓰고 해외로 나가 임무를 수행할 장병들에게는 800kg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명부대 28진의 환송식 현장. 행사에는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장병 가족들이 참석해 평화유지와 국위선양의 막중한 임무를 위해 떠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손식 특수전사령관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단장을 중심으로 사명을 다하고 건강히 복귀해달라며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동명부대는 지난 16년의 파병기간 동안 작전 지역 내 감시 및 정찰활동을 비롯해 의료지원과 시설공사, 태권도 및 한국어 교실 등 적극적인 민군작전을 통해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 레바논의 평화 수요자라는 찬사와 함께
평화유지군의 성공적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07년 7월 일진을 시작으로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병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을 방지하고 불법 무장 세력을 감시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대한민국 최장기 파병부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UN PKO 파병 30주년이기도 한 올해 동명부대 지휘관으로 파병하게 되어 하나님과 국가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대원 전원이 임무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국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의 동명부대. 장병 중에는 참전용사 후손과 부모 형제에 이은 파병 등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6.25 참전 용사이신 조부님과 국가 유공자이신 부친에 이어서 3대째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여받은 파병 임무 또한 책임감 있고 완벽하게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작전 대대장으로서 작전 대대원 모두와 함께 반드시 무사기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파병 30주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동명 28진. 이들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민군 작전과 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출국하는 동명 28진 장병들. 이들은 현지에서 군사 외교관이자 평화 유지군으로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유시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4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4월 14일 장병과 그 가족 또는 전몰장병 유족에 대한 생계 구조와 고용 안정 등을 규정한 최초의 보훈 관계 법령 군사원호법이 제정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이 제정됩니다. 공비토벌 중 전사하거나 군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 생계 지원이 목적입니다. 1950년 6월 1일에는 군사원호법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총 6개 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11월 1일 군사원호 보상법이 제정됩니다. 군사원호법은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효시로 당시는 예우보다는 희해적 보상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한 이후에 6.25 전쟁으로 원호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보훈 법령 제정의 토대로 활용됐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1956년 4월 19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군 장병과 후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6월 6일 현충일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3년 9월 2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국군 묘지가 설치 확정됩니다. 1956년 4월 13일 국군 묘지 설치 법령이 제정되고 1956년 4월 15일 제39차 국무회의에서 현충일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현충일이 공포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로운 희생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모일. 지금도 현충일이 속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정부 차원의 각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4월 27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4월 27일 국방부는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해 국군의 중장기 복지 발전의 틀을 수립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군인복지 기본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국방부가 군인 인권복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어 2009년 4월 27일에는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확정돼 발표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군인주택 보유율을 50%로 향상하기 위해 군인공제외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 군 보육시설을 2016년까지 88개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군인자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면세품 대상도 확대하고 민간 복지시설 활용 기회도 늘렸습니다. 군인복지 기본계획은 장병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회 발전에 따른 복지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군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인간이며 군대를 교묘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군 부사관 양성과정 6번째 소식입니다. 245기 후보생들이 다양한 훈련을 하며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력은 물론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멘탈 강화에 나선 후보생들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음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듭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자꾸만 눈에 손이 가는 걸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화학탄과 생화학 무기 등에 의해 대량으로 전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정찰, 탐지, 제독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자 그리고 장비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KD1 그리고 K마크1. 9호조만 사용하는 방법 알겠지가 아니야. 왜냐면 데프콘2 때 각각의 개인 방어 물자로 지급이 되는 물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거는 나 스스로도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KD1 그리고 K마크1 사용 방법까지 모두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찰도를 필두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정찰조장이 안전거리를 설정한 후 현장을 통제합니다. 건물 외관의 피해 상태를 1차적으로 파악한 후 불발탄과 화재, 환자와 사망자를 확인합니다. 건물에 부착했던 탐지지도 체크합니다. 결과를 현장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곧바로 환자 구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불발탄과 화재 인근의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어 제독조가 제독 작업을 진행하며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재난통제 훈련을 통해서 화학전화, 작전 절차를 익히고 각 개인의 임무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부대 방어의 생존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를 했던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각 조마다 자신이 어떠한 순간에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교육을 지도했습니다. 저희 오늘 훈련을 하면서 제가 군인으로서 전시 때 행동해야 될 절차와 요령,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저희가 교관님께 지적받은 상황은 좀 더 노력하고 고쳐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부상교육대대 파이팅!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고통 또한 수반되게 됩니다. 이에 후보생들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심리적 응급처치입니다. 군의 직업 특성상 전투작전,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각종 고위험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위기, 재난 상황이나 트라우마, PTSD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멘탈을 관리하는 수업도 받습니다. 임관 후 간부가 되면 병사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업은 상담기법 수업으로 부사관은 우리 병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군의 전투력 보존 발휘를 위해서 비전투적 손실인 자살이라던가 우울증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장병의 경직된 마음을 풀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인 만큼 후보생과 병사의 나이를 모두 고려한 게임 같은 게임 아닌 게임 같은 상담 기법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론 수업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교관은 하이보이를 즐겨 들을 것 같다. 자,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뭡니까? 곰새머리. 맞습니다. 곰새머리.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체력 훈련과 멘탈 관리 이론 수업으로 245기 후보생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까지 깃들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1군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가 27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단은 협약에 따라 선진화된 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과 안전진단 전문지원 체계의 구축 등으로 부대의 가스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17일부터 28일까지 예비 조종장교 40여 명을 대상으로 타 병과에 대한 체험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예비 조종장교들은 실제 작전 현장에 투입돼 항공기 급유와 활주로 경계 근무 등 업무를 하며 다른 병과의 임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군 3함대가 27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년을 맞아 전남 장흥군과 보성군 일대에서 조선 수군 제걸로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령진성과 방진관부터 열선루까지 4.78km의 수군 제걸로를 걸으며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해군 1함대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사랑의 헌혈 운동을 했습니다. 부대 장병과 군무원 등 310여 명이 헌혈에 동참해 12만 4,000ml의 혈액을 모아 혈액 수급난 극복에 앞장서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어제에서 1도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기온차도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집니다.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가 15도,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오다 점차 그치겠고요. 휴일인 모레에는 다시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던 추억 말입니다. 구두로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새끼손가락을 꼭 걸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건 아닌지, 또 그래야만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약속을 지키고 또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공중도덕이나 교통법규 준수 같은 사회적인 약속 말입니다. 갑자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 왜 하냐고 생각되시겠지만 그 이유는 오늘 전해드린 뉴스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안전하게 국민을 귀국하게 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이, 또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약속이 오늘 더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약속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이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이어져 더 큰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4월의 마지막 주. 가족과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